미국의 3인자로 불리는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을 제대로 화나게 만든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한국에 강력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3인자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엄청난 대반격을 준비해 중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향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등의 강경 언사를 쏟아낸 이후 중국은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하며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일 밤부터 대만 주위의 해 공역에서 연합 군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2일 밤 늦게까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요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고 밝힌 해역들을 연결하면 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형세인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해버렸다라며 대만 국민 모두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음을 실토했습니다. 대만과 인접한 중국 해양도시인 푸젠성 샤먼의 한 해수욕장에 군용 장비를 실은 장갑차, 해군 함정, 탱크 여러 대가 나타나 피서객이 가득한 해변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대만 남쪽 가오슝 앞바다의 실사격 훈련 해역이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와 비교할 때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연합보가 3일 보도했는데, 실제로 물라카 해협을 통하는 수송망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 물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 남부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대만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송망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만을 원으로 둘러싸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나 다른 어떠한 나라도 대만을 돕지 못하도록 대만 주변을 모두 중국 해군과 공군으로 둘러치겠다는 뜻이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부참모장이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또 중국산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장갈치, 냉동 전갱이 등 대만 식품의 중국 수입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 측 기금회와의 협력을 차단해버리는 등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까지 본격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3인자로 불리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전용기는 이날 밤 9시 26분께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오산에서 용산으로 이동해 인근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헤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무려 20년 만인데요. 미국 권력 서열 3위가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는 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응책을 한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공격하기 직전 순간에 중국과 대만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외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고, 2인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3인자인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리인격이라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이 즉각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이 대만과 한국의 경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며 중국에 더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반격이 공개되자 중국은 전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작할 것이라 선포하며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앙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은 양안의 상황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극도로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는 중국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중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중국이 2배, 그 이상으로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것, 보복 카드 중에는 한반도를 중국군이 장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영해와 해상 국경을 원으로 둘러싸 군사작전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만 주변의 군사훈련은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허설이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민해방군은 대만 영공과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앞으로 다른 어떤 나라도 대만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대만을 완전히 봉쇄,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장진스 인민해방군 해군 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의 분리주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군사 전문가인 장세펑은 일부 훈련 구역은 대만 12해리 이내 지역을 포함시켰다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만의 영해는 중국의 영해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만약의 상황에 대만을 봉쇄하고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송정핑 군사 전문가는 이번 인민해방군 훈련은 포괄적이고 고도로 표준화된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훈련은 전쟁 계획 리허설로 봐야 한다라며 향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리허설 중인 작전 계획이 전투 계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작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3일 오후 중국 무인기가 중국 남동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진먼섬 상공에서 비행한 사실을 확인해 플레어, 기만용 성광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장전성 대만 육군 진먼 방위사령부 소장은 중국 무인기가 한 쌍 식작을 지어 전날 오후 9시에 두 차례에 걸쳐 진문 지역으로 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고 무인기를 쫓아내기 위해 플레어를 발사했다. 그러자 무인기가 돌아갔다라며 이 무인기가 대만의 제한 구역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먼섬은 중국 남동부 해안과 가까운 대만의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1958년 중국 군대와 대만군은 44일간 진먼섬을 두고 서로 포를 쏘며 국지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약 210km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과는 1.8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해커들을 대규모 고용해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곧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 시진핑이 당장 큰일을 벌이지 않으면 3년임이 어렵다. 중국 경제가 박살날 대로 박살나버렸고 14억 중국인들은 큰 고통에 빠져있다. 시진핑이 대만과 전쟁을 일으켜 14억 중국인들의 분노를 대만으로 향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미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진핑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한국에도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영 3개국 연합정보당국이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몰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 미국 FBI 국장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기술을 훔치고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한국으로부터 훔친 반도체 기술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전부 한국으로부터 훔친 반도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해킹, 무역기밀 절도가 시작됐다. 하지만 중국이 사이버 최강국인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국의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